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많이 긴장되시죠? 아 잠시만요. 네. 아 간호사님. 네. 아,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시작 안 하셨어. 어디가 불편해서 치과 오셨습니까?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빨 오랫동안 이빨이 어금니가 하나도 없이 이제 무서워서 못 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빨이 걱정이 돼서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제 생각대로 예. 한 어금니 전체 아래 위 전부 다 안 예. 좋은 뿌리만 남은 상태 그래가지고 예, 딱 했습니다. 그래서 와, 19 60년 날- 동안 예. 한 번도 안 왔습니까? 네네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무서웠어요? 네, 그렇게 무섭고 제가 이빨을 이렇게 어금니 썩은 거 막 이렇게 부러지고 해도 아, 집에 셀프로 그냥 이렇게 뭐 자동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그냥 살았어요. 뭐가 제일 무서워서 치과를 오기 그냥 이 힘들던가요? 오면은 잉 소리 나는 자체가 무섭고 이제 쟤들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예. 데리고 애들은 치료를 해줬는데 애들은 치료하러 난 바깥에 나가서 있고 그랬는데 그 윙하는 소리도 무섭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여기 딱 눕잖아요. 침대에 예. 딱 누워가지고 예. 선생님이 한다는 자체도 무섭고 이렇게 막 아픈 거 자체도 두렵고 하여튼 그게 보통 치과 공포는 어렸을 때 치과 가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팠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릴 때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어릴 때 저희 클 때는 치과를 별로 부모님들이 치과를 안 데려가서 못 갔고 그러면 실로 이래 다 이렇게 네네네 그때 우리 시절에는 예. 고 내가 이제 좀 커서 30대 되고 이래 애들 놓고 했는데 애들은 다녔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그 주위에서 가자 안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많이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남편도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크니까 애들도 가자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아프다 소리 안 하고 살았는데 아프다 이야기를 못 하네. 네, 옛날 자꾸 치과 가자 하니까. 잇몸이 붓고 피 나고 그래서 그 뭐 진통제 먹고 막 그러고 그래 그냥 있었는데. 참고 막 예. 어금니가 다 부러질 때까지 안 가다가 그래가지고 이따가 어느 날 제가 사우나 갔는데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렇게 자고 나면 다 해놓는데 있대요. 잠을 자고 나면 다 해놓는데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런 거는 몰랐어요. 몰랐었구나. 아마 수면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냥 없는 채로 뭐 고기 같은 거 잘 못 먹고 그냥 대충 먹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예. 소화도 안 되고 위도 안 좋고 그렇죠. 신세계 만났어요. 와 이게 그런 정보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건강 365 TBC에서 건강 정보를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은 사우나에서 그 정보를 많이 네, 얻는 근데 그 TBS 사우나에서 그 정보를 안 얻었으면 뭐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이때 제가 여기서 그 구강 검진을 한번 받았는 것 같은데 와 세월 너무 빠릅니다. 네. 제가 그때 검진 받고 스케일링 하러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잘 안 오게 되네요. 네. 그동안 치과에는 안 가셨습니까? 예, 이게 마음은 먹었는데 다른 병원하고 달리 치과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프지 않으면은 가기 싫은 곳이 치과입니다. 그죠? 솔직히 어렸을 때 뭐 귀신도 무섭고 뭐 막 이렇게 좀 어두워지면 좀 무서운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나이 드니까 치과가 제일 무섭습니다. 네. 실제로도 우리 환자분들은 뭐 이런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막연히 이제 공포감이 생기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치과에서 치아를 갈아낼 때 사용하는 그 기구의 소리, 윙 돌아가는 소리, 그걸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치아를 갈아낼 때 느낌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입안에 그냥 치료하면 아프니까 입안에 주사를 놔서 이제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바늘. 네, 바늘이 들어갈 때 그 느낌, 마취 주사액이 들어갈 때 그 느낌. 맞아요. 이게 그것도 굉장히 바늘이 찔릴 때도 아픈데 네. 그 액이 들어올 때 그 네. 뭔가 뻣뻣해지는 그 느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에는 입 주변에는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뭐 미각도 있고 굉장히 네, 우리
감각들이 뛰어난 기관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특히나 환자분들이 더 이렇게 뭐 아픈 게 없으면은 방문하기를 좀 꺼려하는 1순위 예. 과가 치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 이거 좀 어떻게 좀 치과 공포 좀 없애는 방법 좀 없습니까? 치과 공포요. 예. 뭐 보통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같은 길이라도 대낮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훤히 앞이 그 다음이 보이고 그 다음이 보이니까 내가 걸어갈 곳이 보이니까 보통은 무섭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치과 진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신경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오늘 어떤 술식을 하고 내일 어떤 술식을 하고 그 다음번 내원했을 때는 아 조금 아플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단계별로 좀 이해를 하시고 미리 설명을 들으시고 하시면은 조금 덜 불안해하시고 덜 무서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진료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마취를 할 때 이제 마취 바늘도 저희들이 체열할 때나 이럴 때 쓰는 것보다 마취 바늘이 굉장히 가늡니다. 굉장히 가는 마취 바늘로 우리 잇몸 주변에다가 마취를 할 때 그때 통증이 잇몸을 뚫을 때 통증이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마취액이 들어갈 때 또한 저희들이 차가운 마취액이 들어갈 때랑 저희 체온이랑 같은 온도의 마취제가 들어갈 때랑 이게 통증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취제는 따뜻하게 보관해놨다가 저희 체온 36.5도랑 비슷하게 맞춰놓고 마취제를 자입을 하면은 훨씬 더 덜 아프시게 그렇게 돼 있고 또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쪽 그러니까 우리 입의 뒤쪽보다 앞쪽의 신경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똑똑합니다. 네. 똑똑해서 이 마취를 하는 순서가 뒤쪽에서부터 마취를 해오면은 조금 더 덜 아프시게 됩니다. 그 마취 주사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습니다. 지용성은 마취 심도가 더 깊게 오랫동안 유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랜 시간 치료하셔야 될 때 그 선택적으로 나눠 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제 마취제의 도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본 뜰 때도 마찬가지인데 본 뜰 때 찰흙 같은 거를 물고 본을 뜨게 되면은 이 본 뜬 그 틀을 제거를 할 때 치아가 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뽑히진 않지만 맞아. 그런 느낌도 불안해가지고 예전에 치과 치료 경험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입안에 촬영하듯이 사진 찍듯이 이렇게 이제 촬영을 디지털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힘들이 배제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좀 치과 공포감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 의자에 눕는 것부터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네. 입 벌리고 네. 수건을 이제 덮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떤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끼는데 아예 그 자체를 공포스럽게 느끼지 않게 하는 어떤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뭐,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네. 그, 수면치과 치료라고, 오. 예, 정확한 표현은 의식화 진정 수면요법이거든요. 의식화 진정, 네. 수면요법.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수면 내시경 해보셨죠? 위내시경 네, 이제 자고 하죠. 일어나면 내시경으로 예. 위나 장을 촬영하고 나오는 또 예. 용종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나오는 맞아요, 그렇지만 맞아요. 저희는 그 괴로운 게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억이 안 하면은 이게 네. 헛구역질 계속 하고 맞습니다. 목도 따갑고 하니까 네, 네. 요즘 거의 이제 네. 수면 내시경 많이 네. 하더라고요. 치과 치료도 그렇게 이제 응용을 해서 이제 수면 치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오.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은 편하게 그런 힘들었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입안에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고 침이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데 참고 있어야 되고 입도 오랫동안 벌리고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기억을 못 하시게 만들어 드리면은 이 치료가 이제 다 끝나면 자고 일어난 것처럼 편하게 진료가 다 끝나 있는 그런 치료가 수면치과 치료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마취와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보통은 수술하고 이럴 때는 전신 마취를 많이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하면은 기도 삭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네네네. 이유가
전신 마취를 하면은 이 호흡하는 근육도 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 수면 마취는 자발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의식이 있는 상태거든요. 물어보면 여쭤보면은 대답도 하시고 그렇지만 깨어나시면 그 일들이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근데 듣다 보니까 의식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이게 다른 치료와 달리 아프잖아요. 막 드릴도 쓰고 막 하다 보면 좀 중간에 깨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보통은 한 100분 중에 90분 정도는 이제 주무시고 그런 과정들을 편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데 한 10분 정도는 이제 마취할 때 따끔한 느낌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제가 다가오는 이 걸음걸이 소리에도 깨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하지만 네. 끝나고 나면은 그때 의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대부분 반응을 하신 거고 끝나고 나서 여쭤보면은 기억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환자분이 이렇게 저희들이 생체 징후도 이렇게 그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반응이 있으면 훨씬 더 환자분이 의식이 있고 깨어 있고 이러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더 저희들은 이제 안심을 하면서 치료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법입니다. 치과 치료에 따라서 물론 좀 다르겠지만은 네. 좀 약간 이게 신경을 건든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좀 수술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좀 마취제를 좀 강한 걸 쓴다거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긴 하고요. 네네. 보통 이제 칵테일 요법이라고 네. 다른 약물과 섞어 쓰면은 의식화 진정 수준이 조금 더 깊게 유지가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마취제를 치과 치료하는 시간 동안 서서히 주입을 하는데 그 속도를 조금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입안에 좀 아파하시거나 불편하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취제 그거를 이제 지용성으로 바꾸고 조금 더 심도를 깊게 만들어 드린 다음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치과 치료를 시작을 하시면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치과 공포증 환자뿐만 아니고 이 치료가 혹은 다른 질환 때문에 좀 치료하기 어려웠던 네. 환자분들한테도 적용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과거에 치과 치료 경험이 안 좋으셔가지고 치과 트라우마가 생기신 분들, 네.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명백히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치과에 오시면 긴장을 하시니까 맥박이 좀 불규칙해진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그 고혈압 환자분이나 아니면 뭐 부정맥 이런 불안 요소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혈당 조절이 편안하게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긴장을 하면은. 네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때 어떻습니까? 주무실 때는 혈압도 편안하게 안정이 되고 네. 혈당 수치도 안정이 되듯이 네네. 그런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니까 그런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쉽게 받으실 수 있고 턱 관절이 안 좋아서 입을 크게 못 벌리고 오랫동안 못 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기억이 안 나도록 편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 또 구역질 많으신 분들. 맞아요. 저도 이제 입에 뭐가 피부가 있으면 자꾸 들어가면은, 헛구역질이 나오니까. 불편하니까. 예. 네, 그런 이제 구토 반사가 그게 생각해서 내가 안 해야지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일종의 반사 작용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수면을 해드리면은 구토 반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되십니다. 의료진도 좋은데 주무시고 계시니까 치료에만 집중을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의 결과도 더 훨씬 좋아지고 향상되기 때문에 환자분 입안에 있는 보철물이라든지 치료의 결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환자분 회복도 빠르시고 결과도 훨씬 좋으시니까 이 트라우마를 없애고 치과 공포증을 없애고 그런 환자분들도 제가 많이 겪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치과에 또 자주 내원하실 수 있으실 거고 치과를 찾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시면 입안의 구강 상태가 좋아지실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식사도 잘하실 거고 건강까지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좀 자주 와서 검진하고 치료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제일 겁나는 게 치과 공포증이니까 네. 미뤘다가 한 번에 이렇게
진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은 이거 수면 치료를 이용하면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오. 보통은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면은 전체 검진이라고 전체적으로 치아를 이렇게 싹 점검해가지고 치료를 네.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안 아프니까 미루다가 내일 가면 되겠지. 그러다가 또 좀 아프네. 그럼 며칠 약 먹고 견디다 보면 또 괜찮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병이 점점점 커지는 건데, 네.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제 수면 치료가 있으니까 내원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이렇게 받으시면은 여러 가지 치료를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또한 임플란트를 한 개 심는데 평균 소요되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위에 10개씩 아래쪽에 10개씩 하루에 20개를 씌우신 분들은 3시간씩 4시간씩 맨정신에 입을 벌리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쉽지 않겠네. 않거든요. 그냥 나누어서 오늘 뭐 2개, 그럼 또 몇 달 뒤에서 또 해야 그렇죠. 되고 또 해야 되고. 힘드시니까 아예 한 날 정하셔가지고 수면치과 치료로 수면 임플란트를 받으시면은 네. 전체적으로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식사도 많이 하고 오셨어요? 네. 아, 네. 오늘 진료 내용은 네. 수면해가지고 입안에 안 아프게 이제 마취해드리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케일링 한번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왼쪽 위에 뭐 뿌리만 남은 거 요거 뽑아드릴 거고 네. 그리고 왼쪽 위에 작은 어금니랑 그리고 아래쪽에 작은 어금니 요 치아들을 충치 치료 해드릴 거예요. 네. 충치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이제 본을 뜨는데 네. 본을 저희는 이제 컴퓨터로 본을 떠서 오늘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 네. 제작을 해서 깨기 전에 붙여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왼쪽 밑에 큰 어금니는 임플란트 수술을 해드릴 건데 네. 저희가 충치 치료할 때 입안에 그 입본을 컴퓨터로 뜨거든요. 네. 요 입본을 뜬 걸 이용해 가지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오는 반도 잘 보셨어요? 몰라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요 컴퓨터로 입본이 촬영이 되면은 네. 요 촬영된 결과와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CT를 찍었죠. 네. 요 CT 찍은 걸 바탕으로 두 개의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네. 요렇게 미리 임플란트를 심어놓은 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는 방향을 네. 정해놓은 틀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무시고 계실 때 저희가 제작을 해서 네. 그 가이드를 잡고 네. 유도 틀을 가지고 임플란트 시술을 정확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고 나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리 부분은 생기지 않지만 뿌리 역할을 해주는 그 임플란트 나사가 뼈 속에 정확한 위치에 이제 심겨지게 되고 그리고 잇몸도 훨씬 절개를 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도 네. 이제 잠에서 깨고 나시면은 통증도 거의 없으실 정도로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오늘 그러면 반대쪽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식사하시면 되고 왼쪽에는 한 2, 3일 정도 욱신욱신 아프다가 네.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네. 실밥 풀러 나오실 거고. 네. 그 먹는 약은 주시는 거예요? 네, 드시는 약은 5일치 나갑니다. 항생제하고 진통제하고 위장약 네. 이렇게 요거 잘 챙겨 드시면은 네. 잘 나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무시는 약 들어갈 거고요. 혹시나 주사 자리 아프시면 표현하시면 돼요. 들어가면 아니 지금 약이 들어가는데 네. 요 지금 괜찮죠? 네. 응. 조금만 있으면 드실 거고 주무시면 됩니다. 눕혀드릴게요. 떨어지지 않겠죠? 안 떨어지게 저희가 잘 묶어드릴 거예요. 이런 기대 보시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부림이나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고정 좀 시켜드릴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차려드릴까요? 차려가시고 그거는 어떻게? 괜찮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포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 주무시기 전에 이번에 마취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적어드렸어요. 조금 더 주무시면 되세요. 스케이팅 하겠습니다. 그럼 아 해보세요. 네, 이제 하고 계시면 돼요. 아, 자, 그럼 아 해보세요. 물론 이제 뭐 회복은 또 개인의 차마다 또 다 다를 수가 있지만 네. 이 시술 후에 환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통증 관리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 신경치료나 뭐 충치 치료나 이런 걸 하셨다면은 그쪽으로 처음부터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좀 드시고 그리고 딱딱한 음식은 좀 질이 나면은 이제 적응이 좀 되시면은 드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차갑고 얼음같이 이제 깨물어 드시는 것도 치아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하신 직후시라면은 냉찜질을 한 3일 정도 해주시고 왜냐면은 모세혈관을 수축시키기 위한 용도인데 예.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부종을 붓는 것을 감소시키면은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3일 정도는 부종을 줄여주기 위해서 냉찜질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붓기가 자연적으로 빠지는 흐름으로 가게 돼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요. 네. 이 다음부터 계속 덜 아프라고 냉찜질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온찜질 하셔가지고 모세혈관이 다시 팽창할 수 있도록 하셔서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뜨거운 것도 하시면 안 되고요. 좋습니다. 뭐든지 네. 지나치면 안 좋은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맵고 짜고 뜨거운 자극적인 음식을 좀 입안에 들어가는 거를 삼가해 주시면은 회복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치과 공포증도 없고 그리고 또 편하고 또 한 번에 많이 잘 치료할 수 있는 수면 임플란트 네. 젊은 사람들이야 하지만 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가능합니까?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일단 호흡이 자발적으로 가능하시면 네. 크게 금기증 없이 하실 수 있는 치료입니다. 오. 네. 70세, 80세, 네네네. 심지어는 90세까지도 해봐 드렸는데 오. 그래도 그럴 때는 이제 면밀히 생체 징후를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하면서 네,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예. 여러 장비, 장치 예. 그리고 또 어떤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수면 치료를 해드리면은 연세 있으신 분들도 전신적인 건강 찾는 데 도움이 되시니까 저희들이 집중해서 봐드리면은 크게 문제 없이 잘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마지막으로 혹시 치과
오시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참 치과를 가게 된다면 많이 망설여지고 또 한번 가면 또 목돈 깨질 거 알고 그렇지만은 이 치과 치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프지 않았을 때 가는 것이 덜 아프고 덜 고생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기가 나지 않으신 분들도 용기 내셔가지고 치과에서 검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치과 공포증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불안 요소를 가지신 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치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훨씬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올해 말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구강 관리에 한번 힘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치과 공포증으로 혹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치과 진료를 미루시던 분들 이제 의식화 진정 치료로 지금 구강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